4-1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언 적을 때 고려할 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조금 몇 가지가 더 남아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선언 읽는 법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외우시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선언 읽는 법을 먼저 익혀두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요거랑 완전 똑같은 방식으로 선언을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이런 느낌의 뭔가 정의해 줄 수 있겠니? 하면 오케이 콜 해줘야지 내가 그 이름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 읽는 법 내지는 선언 적는 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조그만 얘기들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L-valu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const는 specifier예요. 아까 막 static, extern 이런 specifier 튀어나왔었죠? const라는 specifier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진행하고 얘는 본론은 4-3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적혀있는 요 이름에 비해서는 조금 요상한 느낌이라 얘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언 읽는 법이요. 잠깐만 앉아서 진행을 할게요. 아유. 자, 쉬운 거부터 가봅시다. 제일 쉬운 거. 뭐 인트 변수죠. 별거 있나요? 자, 요 x는 뭐의 이름인가요? 라 물어보면 그쵸? 인트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인트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답하면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 질문했는데 시험은 몇 시간 보냐라는 질문했거든요. 시험은 두 교시로 나눠볼 거고 그 둘 합해도 2시간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시간 더 들여봤자 뭐 적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우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클로즈드 북인데 괜히 자괴감만 더 들고 하지. 그랬고 이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2시간을 우리 6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앞에 2시간에서 빠른 퇴근할 거냐, 늦은 2시간에서 시험 공부할 타이밍을 더 버냐는 그때 가서 문자 투표를 하든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강생 친구들, 온라인 청강하는 친구들 포함해서 시험 보시고 싶으면 그냥 오세요. 오프라인 청강하는 친구들은 그냥 오시면 문제집 나눠드릴게요. 온라인 청강하는 친구들은 우리 LMS에다가 PDF 파일, 문제집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그 정도 다시 말씀드려놨고, 자, 이거는 별 하나 붙인 거죠. x는 이제 뭐의 이름입니까? 그쵸? 얘는 x는 포인터 이름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이 당분간 이 포인터라는 단어를 뭔가 실물에 대한 명칭이라기보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포인터랑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뭔가를 논의를 할 때는 포인터 형식 내지는 지금 x처럼 포인터 변수 내지는 저기다 담을 수 있는 포인터 값과 같은 느낌으로 포인터를 약간 형용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수업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포인터 하면 그게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여러분 앞에 있는 컴파일러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잘 구분을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별 하나 붙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죠?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복습인 거예요. x는 뭐의 이름입니까? 그죠? 인트 3칸짜리 인트 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 이름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죠? x는 인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출식 적으면 인트 값을 나한테 던져주는 함수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x는 뭔가요? 답변을 하는 친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갑자기 2개를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 기호를 2개를 붙였어요. 그럼 이제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얘는 오른쪽 거가 먼저 적용될 거냐, 왼쪽 거가 먼저 적용될 거냐, 아니면 컴파일 오류가 날 거냐. 일단 그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 수업에서 약간 힌트가 나오긴 했어요. 그때 앰퍼샌드 넘버스 대괄호 0은 중간에 괄호를 안 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C에서는 단항 연산자를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어떤 수식에 대해서 붙인다 칩시다. 어떤 수식에 대해서 그 이름 자체, 이건 좀 선언이니까 선언 적을 때 어떤 이름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연산자 내지 기호가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 다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게 먼저 붙도록 돼 있어요. 자, 단항 연산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 X가 지금 주체에 해당하는 거고 걔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를 붙이는 연산자가 왼쪽 오른쪽에 둘 다 있다. 그때는 오른쪽 걸 먼저 붙여줍니다. 그래서 X는 기본적으로 3칸짜리 배열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와요. X가 뭐냐라 물어보면 뒤에 뭔가 막 이런저런 데클러레이터가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X가 뭐냐라 물어보면 일단 가장 처음에 붙는 게 뭐냐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대괄호가 먼저 붙잖아요. 그럼 X가 뭐냐라 물어보면 얘는 일단 배열이에요. 3칸짜리. 뒤에 뭐가 붙어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에 괄호가 먼저 붙는다 칩시다. 그 다음에 별 붙고 막 이렇게 난장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괄호가 먼저 붙는 이상 걔는 코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X는 대괄호가 먼저 붙고 데이터 이름, 배열 이름이 됩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왜 적었습니까? 들러리입니까? 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피보나치 수열이랑 비슷한 느낌의 자, 방금 전에 내가 여기다 배열을 붙였어요. 뭔가가 배열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붙냐는 배열의 각각의 칸에 무슨 값이 들어가냐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괄호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붙는 건 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3칸짜리고 각각의 칸에 포인터 값을 송송송 담을 수 있는 포인터 값들을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배열이 됩니다. 괜찮아요? 이 X라는 친구의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에는 각각 포인터 값을 서로 겹치지 않게 딱딱딱 예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자, 방금 전까지 읽은 게 별이다. 뭔가가 포인터다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건 자, 포인터는 위치값이라 그랬죠? 이 위치값을 가지고 특정할 수 있는 메모리 위에 어떤 그 자리에는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을 것이냐, 무슨 형식이 있을 것이냐, 달리 말하면 뭐에 대한 포인터냐 라는 게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은 데클러레이터는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 합해갖고 읽으면 X의 각각의 칸에 담기는 포인터 값들은 전부 다 인트 한 칸 한 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 자, 선언에서 이름 왼쪽 오른쪽에 기호가 하나씩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걸 먼저 붙여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뭐 이름이냐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만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물론 변수 이름이 되겠죠. 자, 방금 붙인 기호가 별이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이 위치값은 뭐에 대한 위치값이냐 얘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요 따라가면 뭐 나오냐 정도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대괄호를 붙였다 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건 그게 배열은 배열인데 각각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를 정하는 셈이 돼요. 아까 전엔 별이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죠? 좋아요. 자, 방금 전에 괄호 열고 닫고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걔 함수란 말이에요. 걔를 호출하면 나한테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해 줄 예정인가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일단 선언 읽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거 나온 거예요. 오른쪽 거 먼저. 자, 잘 모르겠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움을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여러분 그 임시 프로젝트 main.c 없으면 만드시고 이 내용을 복붙을 해서 들고 가주세요. 자, 이제 다들 .pdf 파일 해갖고 복붙해 가겠죠. 이거 보고 치는 사람 없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빠른 타이밍에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이거 당분간은 .c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cpp 파일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지금 앞에서 진행하는 거랑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로컬 선언 5개가 적혀 있는데 5개 전부 다 아까 전에 예시로 구경해 봤었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적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적으셨으면 F10을 눌러서 한번 디버깅을 시작한 다음에 조사식 탭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자, 디서 어셈블리 조사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낀 점 적은 친구한테는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식 탭 열렸죠? 이거 스샷은 재탕하긴 했는데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 이름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번엔 진짜 이름들을 수식으로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넘버하고 엔터 칠 때랑 메인하고 엔터 칠 때 왼쪽에 박스를 하나씩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는 아마 박스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콘들을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 치면 미안해요. F10을 한번 눌러서 닫는 중괄호 정도까지는 보내주도록 합시다. 연원 중괄호까지는 아직 오류 났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래서 BTR 엔터 치고 ARR 엔터 치고 메인 엔터 치고 X 엔터 치고 그러면 저 아까 수업 자료보다는 조금 예쁜 박스들을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파란 박스랑 빨간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파란 박스랑 빨간 박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 둘은 자, 지금 메인만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뭘 구분을 해준 걸까요? 그렇죠? 우린 지금 이름 적은 거잖아요? 수식을 적은 거긴 하지만 지금 데이터 이름을 적었으면 파란 박스로 보여주고 있고 코드 이름을 적어놨으면 빨간 박스를 보여주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각각의 이름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구분하기 쉽게 다른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줍니다. 자, 그렇게 적어놨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형식 칸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조사식 탭에. 지금 보면 넘버 오른쪽에는 int라고 적혀 있어요. PTR 오른쪽에는 int 별이라고 적혀 있고 ARR 오른쪽에는 int 대괄호 3이라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오른쪽에는 int 괄호를 닫고 근데 괄호 안에 점점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어때요? x는 int 별 대괄호 3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이나요? 괜찮아요? 수식 x의 형식은 int 별 대괄호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x 선언 다 위에 적어놨잖아요. 복붙하긴 했지만 자, 그 선언에 적혀있는 이름을 수식으로서 사용하면 걔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그 선언에 여러분이 적어놨었던 근데 그 이름 x를 제외한 다른 글자들이 전부 다 조사식 자리에 형식 칸에 보이면 성공이에요. 실제 지금 현재 x의 형식은 딱 그 형식입니다.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점점점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건 정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사식 탭의 이름 자리에 x 밑에다가 x 대괄호 0 하고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랬을 때 그 수식, 요 수식의 형식이 뭐라고 뜨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내가 상상한 대로 결과가 잘 뜨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수식 x 대괄호 0의 형식은 뭐라고 뜹니까? 이분들 이거 자, 얘는 요런 느낌으로 뜰 거예요. x에 대한 선언. 거기는 별이랑 대괄호가 둘 다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수식에다 대괄호를 쳤어요.
그랬더니 선언에 있는 x랑 대괄호 3 부분 뺀 나머지 글자들이 다 형식이랍시고 튀어나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int 별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조사식 탭에서는. 설마 아닌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바뀌었나? 그럴 리 없지. int 별이라고 잘 나오고 있죠. 재탕을 해서 행복해요. 자, 방금 봤던 내용 살짝 요약하면 자, 여러분이 선언 읽는 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오른쪽 걸 먼저 붙인다 그랬어요. 대괄호가 먼저 붙어야 돼요. 읽을 때 붙여서 읽어야 돼요. 자, 선언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그 선언에 둔 이름에 대해서 연산자를 순서대로 잘 오른쪽 왼쪽 해가면서 잘 붙여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선언에 막 대괄호 3개, 막 소괄호 5개 막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선언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적은 부분 x면 x, x 대괄호 3 하면 딱 그 정도까지를 적었을 때 그 수식을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칸 또는 값의 형식, 다시 말하면 그 짧은 수식의 형식은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아직은 적지 않은 글자들이 의미하는 바로 그 형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적어도 데클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막 스태틱 붙일 수도 있고 막 익스턴 붙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예를 들면 스토리지 클래스 위치 어떻게 할 거냐, 링크 해줄까 말까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붙이는 애들이고, 걔네는 이름의 형식이랑은 기본적으로 무관한, 그렇기 때문에 조사식 탭에서는 그 스페시파이어들은 기본적으로는 안 튀어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는 걔네대로 내비두고 우리는 지금 일단 이 이름의 형식에 주목을 해서 이름 적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선언 읽는 방법 순서 그대로 그 선언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한테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어떤 식으로 썼을 때 내 손에 무슨 형식 값이 나올 예정이냐를 아주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이거는 조금 뒤에 나올 거거든요. 조금만 더 진행한 다음에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대괄호랑 별이랑 합쳤었죠. 이번엔 별이랑 소괄호랑 합체시켜 봤어요. x는 뭡니까? 그렇죠? 오른쪽 게 먼저 붙어요. x는 함수예요. 그 다음엔 별이 붙어요. 자, 뭐가 함수다. 그 다음에 붙는 건 유통값의 형식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요 x라는 함수는 호출하면 나한테 별을 줘요. 근데 따라가면 뭐가 있는 별이죠? 따라가면 int 한 칸이 보이는 int 포인터 값을 나한테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번엔 별이 2개 붙었어요. x는 뭡니까? 가장 먼저 붙는 건 당연히 별이겠죠. x는 포인터 변수예요. 근데 무슨 형식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는 변수냐? 라고 물어보면 그죠? int 별 형식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int 별 포인터 변수다 정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프로그램 어딘가에는 int 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자리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x가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int 별 값을 3개 담을 수 있는 애죠. 그렇게 정의해 줄 애죠. 제 0번째 자리에는 int 별 값을 하나 담아 놓을 수 있어요. 1번째 자리도 그렇고 2번째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int 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칸들 중에 무슨 칸을 쓸 거냐는 int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미리 담아둘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건 저만 할게요. 자, 여기서 int 별별 b 하면은 얘는 여기다가 유효하게 담을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x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별별 자리에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맨 처음 읽는 게 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포인터 무슨 형식 포인터냐는 나머지 전부 다를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따라가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번엔 대괄호를 두 개 붙여봤어요. 가장 먼저 붙는 건 뭡니까? 1번 대괄호 3이 먼저 붙을까요? 2번 대괄호 2가 먼저 붙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온 상식인이면 가까운 게 먼저 붙겠구나 라고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X는 일단은 3칸짜리 배열이에요. 그러면 일단 X가 배열인 건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방금 붙인 게 배열인 대괄호니까 그 다음에 붙는 건 뭐죠? 그 각각의 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죠. X는 일단 3칸짜리 배열이고 각각의 칸은 2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2칸은 각각 인트 값을 하나씩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X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인트 값을 총 6개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배열의 배열이 돼요. 자, 그래서 규칙 하나가 또 나왔어요. 어떤 선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이름을 한가운데 두고 이름이랑 더 가까운 거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동등하게 가까이 있다? 그때는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되고 하나 가깝고 하나 멀리 있다라면 가까운 걸 먼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예시에 저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것 저도 직접 해볼게요. 조사식 탭에서 한번 때려볼게요. 이건 저만 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름 겹치기가 귀찮아서 R을 하나 더 붙였어요. 자, 수식 ARRR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요 선언에서 요만큼 내가 적은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형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수식 ARRR하고 대괄호 0을 적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요만큼을 수식으로서 적은 셈이에요. 그러면 저 수식의 형식은 이제 내가 적지 않은 다른 부분을 합친 인투 2칸짜리 배열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2칸짜리 배열 3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괄호를 한 번 더 친다 하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 지금 입력을 한 거죠. 수식으로서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의 형식은 뭐 이건 간단하죠. 인트 형식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인트 한 칸을 특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드로 보면 이런 느낌 예쁘게 땅땅땅하고 되게 됩니다. 선언이 원래 인트 x 대괄호 3 대괄호 2로 적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x만 살랑 빼가지고 적으면 그 수식 x의 형식은 아직 선언에 남아있는 바로 걔네들 이 형식이 돼요. 근데 얘는 아직은 인트 기준으로 여러 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는을 때리는 건 좀 요상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를 한번 붙이면 여러분은 가까운 대괄호 하나를 순서대로 붙인 셈이 됩니다. 그래서 3개 중에 뭘 쓸 거냐를 0번째 걸 쓰겠다라고 고른 셈이 돼요. 그렇게 골라놓은 그 수식의 형식은 내가 아직 적지 않은 뒤 대괄호를 포함한 인투 2칸짜리 배열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한 번 더 치면 그렇게 해서 0번째 배열의 맨 앞에 칸까지 고른 셈이죠. 그러면 이제 딱 인트 한 칸을 특정한 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언 우리가 이름 읽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연산자 따박따박 붙여서 수식을 적으신다면 선언에 보이는 딱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제까지 아직은 적지 않은 딱 그 부분이 이 수식의 형식이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번엔 대괄호랑 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괄호를 쳐놨어요. X는 뭘까요? 가장 먼저 뭐가 붙습니까? 이건 도덕시험이죠. 이거는 여기서 대괄호가 먼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그런 거잖아요. 횡단보도에 아직은 빨간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건너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요거 자세를 잡고 있어요. 난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답안으로 뭘 적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1번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다. 2번 저 사람을 주시하면서 서행해서 지나친다. 3번 저 사람을 향해 핸들을 꺾는다. 저 도덕시험이죠.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붙는 게 뭐냐라 물어보면 별이 가장 먼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괄호를 쳐놨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x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인트 세 칸짜리 배열이 있을 만한 인트 세 칸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예요. 인트 세 칸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자, 얘도 똑같이 포인터 변수예요. 근데 얘는 어딘가에 있을 인수를 뭘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함수 포인터 변수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담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메인의 위치가 어디냐, 앰퍼샌드 메인 같은 걸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대괄호랑 별이랑 소괄호를 한데 묶었습니다. x는 뭐죠? 그렇죠? x는 일단 배열이에요. 가장 먼저 붙는 건 오른쪽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긴 한데 걔는 괄호 밖에 있죠? 따라서 세 칸짜리 배열인데 각각의 칸은 별이 들어가요. 그 별은 뭐에 대한 포인터 값이냐?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인 거죠. 그래서 함수 포인터 값들 3개를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 배열이 돼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자, 아까 봤던 걸 살짝 들고 와봤어요. 아까 전에는 자, f는 함수죠.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인데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 변수예요. 그 다음에 얘는 대괄호를 가장 먼저 붙게 만든 거예요. 배열인데 함수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이 어떤 형식 이름 뭔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걔에 대한 위치 값을 내가 미리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가 여러분의 목표다라면 원래 걔의 선언을 잘 보고 걔의 이름, 지금은 F라는 이름이 있는데 F라는 이름 대신에 별이 가장 먼저 붙을 만한 느낌으로 괄호가 필요하다면 괄호를 쳐가면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새로운 이름을 선언할 때 일단 얘를 복붙해 와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고 싶다. 원래 이름 대신에 별 새로운 이름, 별피 같은 느낌으로 치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 형식이든 배열 형식이든 등등 뭐였든 간에 기본적으로 포인터 변수죠. P는 앰퍼샌드 F라는 수식이 유효해지게 될 거예요. 걔 형식을 내가 들고 왔어요. 걔 형식 뭔가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기 위한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형식이었는지는 걔 선언에 적혀 있으니까 복붙해 갖고 와서 치환만 하면 됩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자, 원래 형식 값을 하나가 아니라 3개 정도를 담고 싶다. 그럼 배열을 선언하고 싶다. 라면 역시나 P라는 이름 대신에 A 대괄호 같은 느낌으로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가장 먼저 대괄호가 붙도록 새로운 이름을 선언하는 셈이죠. 그래서 원래 P에는 포인터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데 A에는 완전히 동일한 형식 포인터 값을 3개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대괄호 0이라는 수식이랑 P라는 수식은 동일한 형식 수식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A라는 새로운 선언을 만들어서 적으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P라는 포인터 변수에 담기 아주 적합한 어떤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에 대한 선언을 적고 싶다? 역시나 치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P는 F2 같은 느낌으로 호출식, 는수식 구성하면 그 포인터 값이 나와서 그 포인터 변수에 잘 담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언 읽는 법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복잡한 선언들이 C++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심지어 여러분 펜으로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 전에 선언 읽는 방법은 잘 기억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C에서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규칙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붙여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걸 먼저 붙여야 돼요. 근데 위치가 동일하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붙어 있다라면 그때는 오른쪽 걸 먼저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데이터 이름이냐 코드 이름이냐, 변수 이름이냐 배열 이름이냐 함수 이름이냐는 그 이름에 가장 먼저 붙는 게 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 형식 뭔가가 있는데 저 형식 뭔가를 내가 3개를 쓰고 싶다 라면 가장 먼저 대괄호가 붙도록 원래 선언 복붙해 와서 새로운 이름 정하고 대괄호가 먼저 붙도록 치환만 잘 해서 새로운 선언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뚝딱뚝딱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별이 가장 먼저 붙게 만들고 싶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괄호를 치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만 냅두면 오른쪽에 먼저 붙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약간 조그만 실습을 해봅시다. 오늘 실습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파일 지금 주석으로 이렇게 엿다 적으세요 라고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들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자, 3시 35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많고 오늘은 정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저라면 처음 거 일단 적고 선언, 그걸 복붙해서 그 아래 거, 그 아래 거, 그 아래 거를 적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원래 없었으니까 지우고, 자, int 변수 넘버 일단 요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에 대한 위치 값을 담을 수 있을 만한 p 언더스코어 넘버라는 친구는 여기다 별을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넘버랑 동일한 형식 값을 3개 담을 수 있는 a 넘버는 대괄호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얘 값을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는 괄호만 붙이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마도 다들 적으셨을 거예요. 맨날 예시로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적으면 답이었겠죠. 여기서 몇 가지를 더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배열인 케이스가 있고, 자, 위에 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구경을 해봅시다. 제가 소입서를 할 때는 맨 처음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까먹고 소개를 안 한 기능이 있어요. 요만큼, 지금 여러분 정답 잘 적어두셨죠? 요만큼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2번 눌러서 한 세트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 위에 세트는 기본 형식이 그냥 int 형식일 때예요. 근데 두 번째 세트는 기본 형식이 int 3칸짜리 칸수는 자유네요. 3칸짜리로 합시다. 기본 형식이 int 3칸짜리 배열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H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VS 코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꾸기가 나와요. 여기서 넘버를 ARR로 바꿀 거예요. 근데 대괄호를 먼저 붙이도록.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이 요 두 번째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H를 눌렀다면 지금 음영 처리한 요 부분 안에서만 바꾸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미니맵에도 그만큼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를 고르지 않고 진행했다라면 아마 예를 들면 현재 문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땐 그냥 손절하고 다시 한번 골라서 컨트롤 H 하면 선택 영역으로 다시 예쁘게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 네 곳을 치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잘 지정해 뒀다라면 Alt 키랑 A를 누르세요. Alt A를 누르시면 예쁘게 바꿔줍니다. 4개가 바뀌었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딱 예쁘게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부대 지정하고 컨트롤 H에서 이번에는 기본 형식이 함수 형식이 되도록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인수는 자유니까 그냥 괄호 열고 닫고 그냥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선언 읽는 법 할 때 딱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별 먼저 붙도록, 대괄호 먼저 붙도록, 소괄호 먼저 붙도록 이렇게 치환만 예쁘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새로운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이랑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따박따박 적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랬고 실질적으로도 복붙한 다음에 고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세트 잘 했나요? 어때요? 자, 저도 해볼게요. 이거 이제 넘버 대신에 펑크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도 지금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치환을 하고 보니까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성하셨다면 세 곳에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오류가 3개가 떠요. 그럼 이제 오류 목록을 보시면 오류 목록 없으시면은 요 창 여기가 아닌데 어딨냐? 어디서 볼 수 있지? 아, 여기 있네요. 보기 메뉴 보시면 오류 목록이라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오류 목록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는 이 빨간 줄 쳐져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시거나 하면 저 오류가 무슨 오류냐 한국말 툴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툴팁이 뭐라고 떠 있나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3군데가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빨간 줄이 이렇게 3군데에 그어지면 정상이고 오류 목록을 확인하시면 무려 You cannot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 선언 그딴 식으로 적는 거 아니다.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수의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언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괄호를 붙였는데 그 바로 뒤에 대괄호가 붙은 상황이에요. 함수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괄호를 붙였는데 그 뒤에 소괄호가 따라온 상황이에요.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소괄호 뒤에 소괄호가 붙은 상황입니다. 이러지 말래요. 아까 되게 막 선언 되게 막 3가지 규칙만 알면 된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금 컴파일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별은 괜찮아요. 대괄호 뒤에 별 붙어도 되고 소괄호 뒤에 별 붙어도 돼요. 심지어 별 뒤에 대괄호 붙어도 되고 별 뒤에 소괄호가 붙어도 됩니다. 별은 엔간하면 잘 붙어요. 근데 대괄호랑 소괄호는 서로 섞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심지어 소괄호 같은 경우,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소괄호 뒤에 바로 소괄호가 붙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자, 파이썬에서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없어요. 해볼까요? 해본 적 없죠? 이런 걸 해야 파이썬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펑크를 호출하면 나한테 펑크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호출해도 계속 나한테 펑크를 줄 거예요. 이 펑크는 이 펑크가 맞아요. 되죠? 근데 C에서는 그러지 말래요. You cannot do that이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는 값을 하나를 리턴하는 친구다라고 앞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배열은 값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열은. 그죠? 여러 칸을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배열. 이 리턴 형식인 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아예 한 값 하나가 아니라 코드 덩어리에 해당하는 함수를 리턴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얘는 아예 데이터 동네가 아니죠. 코드 동네죠. 그래서 얘네들을 막는 건 확실히 정상인 것 같아요. 함수는 나한테 숫자 하나, 데이터 한 덩어리를 줘야 돼요. 어떤 형식 값 하나를 던져줘야 돼요. 근데 여러 덩어리 하나에 배열해갖고 던져준다든가 그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줄 수 있지 나한테 코드를 던져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괜찮아요? 포인터나 배열이랑 다르게 함수는 얘 혼자 코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형식이 인수 대충 아무거나 받고요. 나한테 인트 값을 하나 주는 함수입니다. 라고 형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서로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중괄호 안에 우리가 문장을 몇 개를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코드 덩어리의 크기가 서로 다르겠죠. 자,
데이터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 동네는 기본적으로 int 변수다 라면 모든 int 변수는 자기만의 정의된 그 베타적인 공간을 4바이트만큼 가질 겁니다. 어떤 애만 2개 더 주세요 해서 막 12바이트 들고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C에서는. 근데 코드는 그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배열이라든가 가 튀어나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배열은 기본적으로, 자, 배열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제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역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열이 뭐죠? 우리 자료구조론 들은 친구들. 같은 크기를 여러 개.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은 기본적으로 나열이죠. 한들의 나열이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배열은 이제 거기다 한 가지 옵션을 더 붙이죠. 크기가 고정돼 있다라는 옵션을 하나를 더 붙이죠. 그래서 int 배열이다. 그러면 int 하나 담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공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C 동네 같은 경우는 그게 총 몇 개가 붙어 있냐까지 우리가 미리 정해놔야지 내용 정의가 끝난 셈이 됩니다. 근데 함수는 그 크기가 실제 함수들마다 함수 정의를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배열이라는 건 조금 요상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달리 말하면 코드의 배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바운더리 안에서만 논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배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왜 함수 배열을 만들 수가 없냐? 실마리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배열을 만들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동작한, 자, 배열을 왜 쓰냐 물어보면 대괄호에서 아무 때나 인덱스 서로 다르게 적용해서 끈을 쓰기 위해서 배열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인덱스 값을 가지고 여러 함수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호출하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게 꽤 많은 동네에서 유효하게 예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도 4-3의 하나를 준비를 해뒀어요. 아무튼 방금 전 요 선언들 복붙을 하긴 했지만 컨트롤 H를 쓴다면 좀 더 편하게 적을 수 있긴 했지만 얘네들을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자신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요 선언들 12개를 완성할 수 있었다면 일단 준비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선언 읽는 법은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C++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키워드 lvalue랑 const 이 두 가지만 더 잡고 쉬는 시간, 두 번째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잠깐만, 우리 지금 3시에 쉬는 시간이 근본이고, 그치? 5시 쉬는 시간이 근본인 거죠? 지금 4시예요. 우리 지금 엄청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버텨주세요. 자, lvalue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게요. 자, lvalue는 그 옛날 C 다루던 사람들도 계속 사용해오던 되게 유서 깊은, 되게 전통적인데 그 당시엔 정식 명칭은 아니었어요. lvalue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건 이제 C++로 넘어오면서 21세기 C++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정식 표현으로 지금 승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괜찮아요? lvalue 이런 거 아니에요. lvalue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쉽지 않을 테니까 예시 코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거를 열어서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 탑재를 해서 구경을 해봅시다. main.c는 지우고 예시.c를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구경해보세요. 한국말 적혀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그런 선언들이 쫙 적혀 있고, 이번엔 는 수식이 조금 이것저것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이 여기저기 쫙쫙 그어져 있는 코드를 예시랍시고 여러분한테 던져 드렸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밑줄 각각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아까 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더니 대놓고 너 이거 안 돼, 너 함수 리턴하는 함수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예쁘게 잘 줬잖아요. 자, 지금 이 예시에서 빨간 줄 쳐져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나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뭘 합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작정하고 매크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희 게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생김새는 다 다르거든요, 눈수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L밸류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식은 우리 수업에서는 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는 수식의 저항 자리에 적은 수식들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터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일단 빨간 줄 지금 적혀 있는 부분 저도 살짝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넘버는 인트 변수 이름이에요. 배열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에요. 얘는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3 자리에 address of 3에다가 value of 5를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3은 상수잖아요. 그죠? 3이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 자리에 5를 담는다? 이거는 파이썬이면 그럴싸하거든요. 3이 메모리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까지 디스 어셈블리나 이런 거 봤을 때 3은 명령 안에 내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걔만의 메모리 공간 이런 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3자리에는 3이 있어야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5가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쟤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넘버 자리에 5 담기. 얘는 지금 완전히 딱 적법하게 예쁘게 선언해둔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인트 하나 담을 수 있을 만한 변수 이름에 인트 하나를 담고 있어요. 그 밑에는 어때요? ARR은 인트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트 3개를 담기 위한 이름으로서 지금 이니셜라이저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배열 이름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로 중괄호 이렇게 쳐서 맨 앞엔 3,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3 넣어줘, 해줘 하고 이니셜라이저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RR에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시면, 아, 그렇게 333 넣을 예정이니까 얘는 인트 3칸짜리 배열이겠구나 라고 그것까지 디듀스를 해서 3을 나 대신 채워줍니다. 아무튼 ARR은 인트 3칸짜리 배열이고, 인트 3칸짜리 배열에 5를 담는다라는 는 수식은 역시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건데 0번째, 1번째, 2번째 하나를 골라줘야 걷다 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대놓고 배열 이렇게 들이밀고 여기다 리필 좀 해주셔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손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꺼지라고 빨간 줄 꺼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죠? 폴라이트한 거죠, 젠틀한 거죠. 바로 이 장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번째 자리에 원래 3이 들어있었지만 5를 담을 수 있겠죠. 이러면 알바생이 좋아하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 이 밑에는 지금 요상하죠. 자, 펑크는 코드 이름이에요. 걷다가 5를 들이밀고 있어요. 이거는 시켜주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자, 그 밑에는 어때요?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고 걷다 는 하고 5를 하고 있어요. 저 함수 호출식은 계산하면 인트 형식 리턴 값이 나오는 애입니다. 그리고 걷다가 5를 담는다?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빨간 줄이 그어지고 있어요. 형식은 인트 형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자, 지금 얘는 적법하게 잘 쓴 거예요. 더 손댈 게 없어요. 얘는 원래는 요상하게 했다가 선언에 적어놓은 대로 잘 썼더니 인트 한 칸, 딱 0번째 그 한 칸, 이 특정이 잘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쓴 셈이 돼요. 얘는 이거 계산하면 인트 형식이 나오기, 이 수식 자체는 인트 형식 수식이 맞긴 한데 요상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시면, 여전히 빨간 줄 쳐져 있는 걸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뭔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3을 위한 공간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RR에다 넣어줘. 걔는 3칸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칸을 골라갖고 걷다 넣어달라고 수식을 완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펑크는 얘는 코드 이름이지 데이터 이름이 아니에요.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거. 자, 함수 호출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함수는 호출하면 결과값을, 리턴 값을 나한테 주는 애죠. 메모리 어딘가 같은 걸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디스어셈블리 본 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리턴 한다라는 건 리턴 값은 인트 형식의 경우 레지스터에 담아서 던져줬었어요. EAX라는 메모리 어딘가에 담아두고 네가 꺼내가라가 아니라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정도로 C에서는 함수는 리턴 값을 준다라는 게 기본 관념으로 돼 있고 리턴 값에다가 5를 담는다? 아니면 리턴 값이 담겨있는 자리에 또 5를 담는다? 그런 수식을 여러분이 적법하게 적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value라는 단어는 딱 이런 느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Lvalue의 L은 left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formal한 느낌은 저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을 수 있는 수식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포멀하게 가면 이거 어차피 슬랭이긴 하지만 계산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를 특정할 수 있는 수식. 그러니까 넘버 형식 L밸류 수식이다 라면 원래 계산하면 3이 나올 만한 건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3을 가져온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능한 수식을 L밸류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 주세요. value는 값이란 뜻이잖아요. Lvalue는 왼쪽 값, 좌편향 뭐 그런 게 아니라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Lvalue란 단어는 명백히 수식이랑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자, 수식이 뭐죠? 그렇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가 수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타임에 어떤 수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사실은 값을 하나를 꺼내온다.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단어랑 값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1:1 매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다루거나 할 때 수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너무 기니까 또 있고 그래서 수식이라는 단어랑 값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혼동하고 있고 요 슬랭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실수하고 그러죠. 수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값을 얘기하는 상황이 꽤 많잖아요. 값은 계산해야지 나오는 거고 계산은 원타임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코드 보면서 수식 3이 적혀 있는데 숫자값 3이라고 설명할 때도 꽤 많고요. 아무튼 자, Lvalue라는 단어는 수식이랑 연계돼서 어떤 수식은 Lvalue 수식이고 어떤 수식은 그렇지 않다. Rvalue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부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value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을 Lvalue 수식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전에 수식의 형식 얘기했었죠? 그죠? 수식의 형식이 int 형식일 수도 있고 덧셈식이 계산 결과가 더블 값이 나오는 더블 형식 수식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수식이 int 형식 수식이냐, 더블 형식 수식이냐랑 어떤 수식이 Lvalue 수식이냐, 그렇지 않은 수식이냐는 서로 완전히 어서고나라다 보시면 돼요. 독립적이네요. 어떤 애가 int 형식이면서 Lvalue 수식일 수도 있고 int 형식이면서 Lvalue 수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선언에 바로 드러나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C에서는 대충 슬랭으로 알잖아. 이거 는 좌항에 이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인포멀하게 다뤄왔던 걸 C++ 와서 조금 더 잘 정립을 해서 최신 C++에서는 무려 Lvalue, Rvalue가 끝이 아니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하고 Lvalue는 일단 left가 왜 left냐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Lvalue 수식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데이터 이름
딸랑 적으면 걔네 L밸류 수식이에요. 코드 이름만 딸랑 적으면 L밸류 수식이에요. 자, 포인터 값이 나올 만한 수식에다가 별 연산자를 붙여놨다 라면 걔네 L밸류 수식이에요. 자,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요 밑에 거만 적당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일 수 있는 수식,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정의된 위치가 어디냐를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수식은 기본적으로 L밸류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지금 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왜 지금 논의하고 있죠? L밸류 수식의 left는 는 수식의 저항 얘기하는 거고, 는 수식의 저항 자리에 넘버를 적는다는 건 사실은 어드레스 오브 넘버 값을 가져가서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신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수식이라면 걔는 는 연산자 저항에 집어넣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요걸 가지고 그 막 리트머스 이런 것처럼 붙였더니 오류나네 L밸류 수식은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점에는 간단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자, 근데 L밸류라는 단어가 자바에서도 쓰일 수 있고 코틀린 같은 데서 쓰일 수도 있고 뭐 스위프트 오브젝티브 C에서도 쓰일 수 있고 파이썬에서는 아마 안 쓰일 거예요. 아무튼 동네마다 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L밸류 수식이냐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왜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는 굳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라고 수정할 수 있는 이라는 토를 달아둔 걸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회사원이 만들었어요. 회사원은 자기 할 일하고 월급 받으면 땡이잖아요. 굳이 왜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죠? 자, L밸류냐 아니냐, L밸류 수식이냐 아니냐랑 무관하게 어떤 이름을 여러분이 수정할 수 없는 이름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요건 지금 앞에 예시 코드를 살짝만 고쳐보세요. 뭘 고치냐? 요 데이터 이름에 대한 선언 두 개에다가 const라는 스페시파이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const number, const ARR 대거로.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저장하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나요? 어제 박수 치셨잖아요. 일찍 끝냈더니 오늘도 지금 일단 정시 퇴근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붙여볼게요. 자, 넘버 선언에다가 const 붙이고 ARR 선언에다가 const 이게 뭐야? 복붙이 잘 안 됐어요. 저장했더니 자, 이거 원래 잘 됐거든요. 이제 안 된대요. ARR의 0번째 자리에 5 담는 거 원래 잘 됐거든요. 이제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수정할 수 있는 L밸류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4개, 오류 4개 떴거든요. 이제 모든 는 수식이 망했습니다. 단 하나도 지금 유효한 수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라는 말은 방금 전 그 const 스페시파이어가 정확히 그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const 스페시파이어는 수정할 수 없는 바로 그걸로 만들어져요.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자 하는 요 이름,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int 형식 안에 담겨있는 숫자 값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파이썬 할 때 변경 가능성이라는 내용 한 기말고사 때쯤에 구경한 적 있습니까? 영어로는 mutability 정도로 표현할 거예요. 자, 파이썬의 int 형식은 mutable 합니까? immutable 합니까? 아니, 애초에 변경 가능성이 뭡니까?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요. 자, 파이썬에서 튜플 형식 써봤어요? 튜플 형식이랑 리스트 형식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리스트 형식은
나중에 여러분이 0번째 자리에 3 들어있던 거 55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죠. 나중에. 근데 튜플 형식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원래 이름 A라는 이름의 튜플을 담아놨다가 완전히 새로운 튜플을 바꿔서 담아놓는 건 되거든요. 근데 2칸짜리 튜플에 0번째 자리에 담겨있는 것만 3을 4로 바꾼다든가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뮤터블하다라고 표현해요. 자, 파이썬에서 뮤터블한 형식 여러분이 써본 것 중에서는 리스트 형식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딕트 형식을 써봤다면 걔도 뮤터블하긴 해요. int, str, float 다 뮤터블하지 않아요. 임뮤터블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에서 털렸을 수도 있어요. int 형식 뮤터블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임뮤터블합니다. 제 파이썬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에요. 전 파이썬 좋아합니다. 다만 파이썬 2를 좋아할 뿐이에요. 아무튼 변경 가능성이 떠오른다면 그거랑 비슷한 얘기가 이 컨스트 스페시파이어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상식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수정이 불가능하다, 변경이 불가능한 거지. 지금 코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오류가 안 났죠. 그죠? 여기서 지금 는3을 했는데 얘는 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는3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툴팁으로. 얘는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서 지금 맨 처음에 3을 담고 스타트한다라는 건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변경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니셜라이즈는 변경으로 치지 않아요. 딱 요 이름을 사용하려고 딱 준비하는 시점에 처음에 뭐 담아둬야지 결정하고 그걸 실제로 담는 행위는 변경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st specifier를 붙여도 맨 처음 딱 한 번 그걸 변수에 붙였다라면 맨 처음에 딱 한 번 그 선언 적을 때 이니셜라이저 자리를 통해서 맨 처음에 뭐 담을지를 결정하시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거조차 불가능하다면 굳이 변수 이름에 const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에 정해둔 거를 나중에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현재 문맥상 const specifier의 용도인데 처음에도 정할 수 없다? 그럼 그 누구도 넘버 자리에 숫자를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담아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변수를 선언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initialize는 변경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거. 되게 상식적인데 이런 거 막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털릴 수 있겠죠. 괜히 객관식 문제만 4점짜리만 튀어나오는데 이런 게 지금 지문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해봐요. 털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튼 괜찮아요? 이런 느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 저만 해볼게요. 이건 반대로 요거 지금 initialize 안 붙였잖아요. .c 파일에선 .cpp로 바꿀게요. .cpp에선 여기서 빨간 줄을 내요. initialize를 안 했다고 빨간 줄을 내줘요. 이럴 거면 뭐하러 선언했냐 이거예요. 나중에 넘버에 값을 담는 거 아무도 못할 텐데 이 선언 적는 사람이 맨 처음에 3을 담을지 5를 담을지 정해놔야 되는데 안 정했다고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빨간 줄 그어버려요. 마우스 갖다 대면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는3 하면 다시 입 다물고 있겠죠. 그건 CBP고 일단 C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GCC는 오류 낼 수도 있겠다. 아무튼 괜찮아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initialize는 변경으로 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C 선언 적을 때 선언 읽는 방법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 이런 거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럭저럭 말이 된다는 거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살펴보기에 조금 중요한 L-value 라는 단어랑 const specifier까지 우리가 같이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const 얘기는 4-3 예시에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쉬었다가 우리 지금 꽤 빨리 쉬고 있는 거죠. 4시 12분이에요. 얼마나 쉴래요? 35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